예, 지난 그 6월에 통 크게 경기도지사이지만 이 세종시로 국회 청와대에 이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그 국회 청와대뿐만 아니고 지금 권력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KBS까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다 옮기면 좋죠. 지금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이제 그 모병제도 그렇고 이 수도이전 문제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저출산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이 인구 집중의 문제. 이 인구의 변화라는 게 근본적인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모병제도 사실 2022년이 되면 우리가 국방을 담당할 젊은이들이 없어요. 네. 또한 2020년이 되면 아마 전 국민의 약 60%가 경기도, 서울, 인천, 수도권에 몰려 살 텐데 과연 그래서 되겠느냐. 그러면 지방이 뭐 30년 내에 지금 한 100개 가까운 지자체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병제 같은 대안, 수도 이전과 같은 대안을 우리가 시작을 하자. 여긴 개헌까지 필요한 얘기고 이 모병제는 국가적인 대토론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지방 분권 그리고 이 국토균형 발전 그걸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이러한 특히 권력기관들, 행정기관들이 이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관련해서 또 우리 남 지사께서 대한민국 정치 패러다임을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소위 한국판 대연정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에 대한 지금 평가와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가는 이제 뭐 제가 받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즘 같으면 이 연정의 필요성이 더더욱 느껴집니다. 지금 국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이 북한 핵 문제도 그렇죠. 또 지진 때문에 이 국민들 불안해하는데 도대체 이 불안을 다독거리고 미래 방향으로 가야 될 정치권은 더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경기도처럼만 해라. 정치도, 경제도. 그래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이런 이 연정과 협치의 모델이 이제는 전국으로 펼쳐져서 경기도가 만든 모델이 대한민국 전체 모델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네, 그 야권 후보로는 뭐 문재인, 그 다음에 박원순, 또 이 안희정, 김부겸, 안철수, 이 손학규 이제 전 대표까지 언급되는데 6명 중에 누구가 유력하다고 보시고 또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포용력이냐, 또 유연성, 그리고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 이런 걸 보면 뭐 김부겸 의원, 안희정 지사 이런 분들이 다크호스로서 부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시는 바치 지금 실업률도 상당히 높고 그 일자리도 없고 막 그런데 그 경기도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경제 주체별로 조금 다른 처방이 필요해요. 대기업은 그냥 반칙 안 하도록 감독 잘 하고요. 잘 뛰게 만들면 됩니다. 세계를 상대로 뛰어라. 뭐 보니까 요새 손흥민 선수가 그냥 뭐 매 경기 골을 넣던데 그런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우리 대기업들이 마음껏 뛰도록 해주면 되고요. 그러나 반칙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강한 기업,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이 기술 강소 기업들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또 일산에 생기게 될 일산 테크노밸리, 또 광교 테크노밸리 이런 경기도에는 앞으로 한 4개나 5개 정도의 테크노밸리를 시작을 하고 완성을 해서 여기서 많은 일자리와 이 기업 창출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작은 판교 테크노밸리 20만 평에서 작년에 70조의 매출이 나왔고요. 여기에 지금 약 7만 2천 개의 정말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형 이 공격수들을 또 이제 전진 배치해야 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우리 전통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기도가 하고 있는 공유적 시장 경제 모델 이런 그 경기도 주식회사 같은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 도와드리고 또 경기도 협동조합 이제 곧 출범할 거거든요. 네. 경기도 협동조합에서는 우리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맞춰서 이렇게 경기도 국가 경제 전체의 주체들이 그 맞춤형으로 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드려서 결국 결과는 일자리 네. 그리고 세금 이렇게 걷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복지 또 보육 이런 문제에 탄탄하게 안전 국방 이런 문제에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저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이라고 봅니다. 네. 생산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가 아까 여성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미혼모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네. 그것도 한번 권체적이다. 그 다음에 이런 좀 가감한 정책, 기업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신혼휴가를 한 달, 그 다음에 배낭여행비, 이 반을 대주는 이제 이렇게 해서 출산,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붐을 일으키는 걸 경기도와 이 경기도 기업들한테 먼저 시작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걸 저희가 지원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가장 핵심은 역시 일자리하고 주거입니다.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안정적인 이 주거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단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할 게 바로 보육.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기가 힘들고요. 플러스 사교육비. 요 네 가지 정도를 크게 잡아내야 아마 출산율에 반등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조만간 사교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정책을 또 발표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어떤 정치 소신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그다음에 의원 대통령 분권제라든지 내각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교수님 소신 좀 밝혀 주십시오. 각각의 정치 형태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현실에서는 안 맞아요. 그거는 이제 순수 4년 중임제는 미국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내각제로 하자면 독일식일 테고요. 이원 집정부제 하면 프랑스식인데 우리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이제 만들 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협치형 대통령제가 돼야 되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역사적인 배경을 다 이렇게 합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이게 작동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아직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 하세요. 근데 대통령하고 손으로 뽑힌 대통령의 권력도 강하고 이제 의회의 권한도 상당히 막강해지는데 이 두 개가 충돌합니다.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협치요. 이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고 그건 전 협치형 대통령제다. 즉 경기도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러한 이 정치 구조가 바로 협치형 대통령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새누리당,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의석수에 따라서 추천받은 양당의 출신 의원 출신의 장관들이 대통령하고 늘 대화하고 토론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간은 좀 걸리겠죠. 생각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조율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조율된 걸 갖고 의회에 보내면 이 장관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각 당에 들어가서 의사결정된 것 마케팅 해야 되겠죠. 그럼요. 설득해야죠. 이렇게 해서 하는 협치형 대통령제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아닌가 싶고요. 이걸 도입하면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어하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따라올 겁니다.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 또 민주적인 절차, 이런 이 대통령과 의회의 협력 이런 것은 아주 새로운 정치 체제고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쫓아오게 만들면 그게 진짜 선진국이죠. 선진국. 그게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 네, 새로운 형태 한류고요. 정치 한류입니다. 네.